예,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입니다. 사회문화 10번째 지문이고요. 신종 사채? 사채? 뭐 돈 빌려주는 뭐 그런 거네요. 그죠? 종류와 특징 한번 봅시다. 뭐 신종이라니까 뭐 신종 사채? 뭐 불법 사채 뭐 이런 건 영화로 많이 봤는데 한번 봅시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 증서이다. 그죠? 그럼 정부나 기업이 이제 뭐 이렇게 채권서를 써주고 돈을 빌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뭐 여기다가 돈을 주고 채권 증서를 받겠네요. 채무 증서를 받겠네.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를 채무자, 채무 의무가 있는 거니까 얘들이겠네. 정부나 기업이겠네. 그죠? 채권을 구입하는 주체를 채권자, 뭐 일반적인 사람들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그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채권자에게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원금 상환 일자인 만기일까지 일정 기간마다 액면 금액에 대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채권에 기재된 액면 금액에 대한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 이자를 계속 주다가 그다음 나중에 이제 마지막 만기일에는 이제 원금을 다 줘야 된다. 채권은 대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발행 주체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유통시장을 통한 매매가 자유로우며 채권을 뭐 사고 팔고 되는 모양. 액면 금액과는 이제 다르게 시장 가격이 매겨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융 투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채권. 뭐 사람끼리 주고 사고 팔고 되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의 수단이 된다고 뭐. 채권은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하여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 주식을 발행하여 운영 자금을 모을 수도 있지만 주식을 구입한 사람에게 회사의 지분 일부가 넘어가서 주주의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회사의 실적에 따른 배당금 지급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주식회사는 경영권이나 배당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거죠. 이제 뭐 회사 실적이 좋으니까 그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들, 그 주식 산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죠. 배당금을 줍니다.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주식 몇 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프로, 이득의 몇 프로를 주겠다. 뭐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주식을 자꾸 주게 되면 경영권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자꾸 줘야 되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팔아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거죠. 또한 회사채는 상환 기일이나 이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자금 운용을 계획하는 것이 용이하다. 언제 갚아야 되고, 뭐 이자가 뭐 몇 프로니까 몇 프로 주면 된다 이런 거니까. 채권자, 그러니까 뭐 돈 빌려준 사람이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작다. 그러니까 뭐 그건 주도록 이제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회사가 투자를 수월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편에 있으니까, 그죠?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채권을 살 수가 있다. 한편 이자 외에도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에게 다른 권리를 추가적으로 보장하여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회사채가 있는데, 이를 이제 신종사채라고 하는 거네요. 다른 어떤 뭐 혜택을 주는 모양이죠. 봅시다 어떤 게 있나. 신종사채는 이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다. 뭐 얘기가 나오겠지. 먼저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환사채가 또 있나? 교환사채, 그죠? 그 다음에 뭐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 여기 세 개가 설명이 나오겠네. 그럼 끝이네, 그죠? 봅시다. 전환사채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행한 회사 주식으로 전환
회사 주식으로 전환, 그죠? 할 수 있는 회사채이다.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을 제공하므로 뭐 선택이겠죠. 이게 뭐 권리니까, 그죠?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주식으로 간다 그러면 할래 말래 묻겠죠. 일정한 회사채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따라서 회사는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채권자가 전환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원금 안 줘도 되고 주식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금은 안 주고 야 그거 주식으로 다 줄게. 그러면은 그럼 뭐 주식으로 받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한 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전환권을 행사할 때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결정 조건에 따라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므로 회사의 자본금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 주식을 더 많이 팔면 자본금은 더 늘어나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안정성과 더불어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라갈 경우에 이득이 되는데 뭐 내려갈 경우는 그것도 그렇네요. 그래도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려면 전환 가격과 전환권을 행사하려는 그때의 주식 가격이 중요하다. 그죠? 이 값이 내려가 있으면 나 안 할래 하겠지. 전환 가격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으로 주식 한 주로 전환되는 채권의 액면 금액이다. 그러니까 주식 한 주가 이제 뭐 액면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예를 들어 얘가 있네요. 액면 금액 1,000원이고 전환 가격이 500원인 전환사채 20개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40주. 그건 맞나? 500원인 전환사채 20개?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40주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액면금이 1,000원이고 전환사채 20개는 전환권 행사하여 40주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40주? 그럼 뭐 그냥 이거 뭐 주식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한 40주 그죠? 뭐 라고 이제 예를 듭시다. 그죠? 그런 얘기 같은데 뭐 이거 500원에 20개니까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40주니까 뭐 50주, 60주 뭐 이렇게 예를 든 거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현재 시장에서의 주식 가격이 전환 가격보다 전환 가격 500원 보다 높은 경우에는 회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이를 매도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그죠?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뭐 더 많이 받으니까 그건 이제 뭐 차익이 생기는 거겠지. 팔아버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자로 남아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바꾸고 비싸면은 팔아가지고 그 중간에 어떤 뭐 그 증감 그죠? 어떤 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네요. 어떤 교환사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의 발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이다.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의 발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교환. 이게 더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환한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 그러면은 아까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니까 이거는 뭐 주식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총 주식은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주식 수는 변하지 않고 이제 교환해버리는 거니까. 그죠? 누구 걸 주는 거지? 그 경영채권을 주는 건가? 봅시다.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채권 발행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그죠? 새로 발행한 거는 이제 전환사채처럼 그런 거네요. 그죠? 아니라 기업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사의 주식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과 다른 기업 주식도 주네요. 교환이 가능한 회사채이다.
교환 자체는 교환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일반적인 회사채보다 채권의 이자율이 낮게 해서 이거 아까 전환사채도 그 채권 이자율이 낮았잖아요. 그죠? 낮게 해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투자자가 교환권을 모두 행사하면 채무자로서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그죠? 의무가 있는 사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원금 상환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원금 상환도 필요 안 해도 의무, 그죠? 원금 안 줘도 된다. 또한 주식으로 주면 되니까.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죠?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봅시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살 수 있는, 이거 아무한테나 안 팔고 이걸 이제 파는 사람한테만 파는 거죠. 이 부여된 회사채이다. 다른 사람은 안 팔기고 너한테만 팔겠다, 뭐 이런 게 또 되는 모양이죠. 부여된 회사채이다. 신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 인수권, 그죠? 인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채는 회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전에 결정된 행사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수요를 유발하여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뭐 내가 그러면 지금 5만 원이니까, 그죠? 5만 원 내가 한 6만 원에 그때 살 수 있는 권한을 줄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뭐죠? 아니면 뭐 내려갔을 경우에는 안 내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준다, 권리를 준다.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또한 뭐 신주 인수권에 대한 대가로 낮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지급, 세 개 다 이자 지급 부담이 다 낮네요. 그런 권리를 주니까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겠다, 그 얘기. 이거 만약에 5만 원짜리 지금 뭐 이렇게 6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지금 주식이 막 7만 원이야. 7만 원. 그러면은 6만 원에 살 수 있는, 7만 원짜리 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주식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냥 5만 원이다 그러면 야 이씨야 나 지금 안 살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존속한 상태로 신주 인수로 인해 추가적 자금을 얻을 수도 있다. 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존속한 상태로 인수권을 행사했는데 존속이 된다고 한 상태로 신주 인수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을 얻을 수도 있다. 이거 채권이 존속하는 상황에서도 또 신주 인수를 또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 봅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사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주가 되면 배당소득이나,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돼갖고 이득이 많이 생겼으면 배당을 줍니다, 주주들한테. 돈을 줘요.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동시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거 채권을 유지하면서도 신주 인수로 인해 가지고 또 추가 자금을 얻을 수도 있다. 채권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점이다. 둘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한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구입하면 해당 회사채에 부여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신주 인수권이 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금융상품으로 유통되는 분리형과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분리되지 못하고 함께 유통되는 비분리형으로 이제 구분된다. 비분리형의 경우 신주인수권 자체에 별도의 가격이 생성되어 거래될 수 있고, 이때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신규 주식 인수를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럼 지들끼리 사고 팔고 막 사람 제3자끼리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봅시다. 뭐 복잡하게 뭐 이래저래 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거 내용으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2번. 또 넘어갑니다. 2번. 이걸 바탕으로 보호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것. 뭐 답은 5번. 5번이고. 3번.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갔나? 자, 읽어봤죠? 넘어갑니다. 그럼 3번. 답 3번이네요. 기억을 이유로 출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넘어갑니다. 4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4번이고 또 넘어갑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니다.